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8.15 사면에서 정치인을 제외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 민생 사업 중심으로 단행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만든 데 대해서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예상원 변호사님과 시사 이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번 8.15 특사에서는 그동안 오락가락은 했습니다마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 두 분을 제외를 했네요. 예. 그리고 주로 이제 경제인 중심으로 이렇게 사면을 했어요. 그런데 MB라든가 김경수 제외한 것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의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행위, 그다음 정치적 행위에 유사한 어떤 조치를 할 때마다 실수를 사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취임 초만 해도 좀 아주 당당하고 걸칠 게 없다는 태도를 보였는데 계속적으로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때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문제를 들면서 그때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라든가 여러 가지 말 실수 이런 걸 하면서 지지율이 지금 심지어 24%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면 복권에도 그러한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위축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명박,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이게 정치적 문제로 전부 다 해석되거든요. 여기서 또 잘못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했다가는 지금 보수층의 지지는 좀 올라가겠지만 중도층 이상의 지지층은 또 떨어질 것이다. 그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가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조금 억울하다기보다도 어떤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세트로 지금 계속 그 사면 복권이 항상 논의되는 1+1. 무슨 슈퍼마켓 이런 거 같네. 그게 그래서 그렇지만 경제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이게 크게 손해를 본다거나 이익을 보는 면이 더 있으면 있었지 손해 보는 면은 없거든요. 경제하면서 이야기하면 항상 경제 지금 시급하다, 인플레이션 심하다, 아니면 반도체 지금 아주 심각하다. 이러면서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 지금 그 반도체에 관해서 삼성에서 정말 큰 의사결정을 지금 못 해가지고, 대만의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계에서 지금 삼성이 사실은 아주 앞섰는데 지금 그 파운드리에서 밀리고 있고, 그 다음 또 반도체 설계인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돈도 많이 들고 한데. 그래서 이재용 그 부회장을 사면시킴으로써, 복권시킴으로써 이걸 갖다 돌파하겠다. 이거는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이거는 피했다. 그렇게 봐야겠죠. 이건 잘해야 본전이다. 그다음 경제인 사면 문제는 믿져도 본전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은 복권이 됐고 신동빈 롯데 회장 같은 경우는 사면이 됐어요. 이 차이를 국민들이 이게 우리도 저희들도 사실 깜빡깜빡 할 때가 많거든요. 사면은 뭐냐 하면은 잔여형을 집행을 면제하는 거. 아마 그 신동빈 회장은 아마 집행유예인가요? 2년 5개월 징역에 4년 집행유예. 그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예요. 집행, 형 선고를 없는 걸 알고. 복권은 이미 형 집행은 끝났는데, 어떤 자격.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상법이라든가 이런 데 공무원법이라 보면요. 징역형 이상, 금고형 이상의 이런 걸 받으면은 그걸 집행유예 받았더라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사 같은 직위를.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까지 어떤 삼성의 경영에
드러내놓고 참여를 할 수 없었다고요. 취업이 어려워. 그러니까 취업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만 법률적으로 예, 법률적으로 이사에 참석을 못 하는 거죠. 이사가 안 되니까. 예. 이사였더라도 사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이사회에서 결국 의사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복권을 시켜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해외 사업 이 투자에 대해서 이사회에 참석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격을 회복시켜 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중소 경제인들도 많이 사면 복권 시켜 줬고요. 근데 뭐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진짜 1+1인지 그 노동 운동하다가 예. 한노총인가요? 예. 그다음 민노총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복권 시켜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이제 국민 통합적인 면, 그 다음 이재용, 신동빈 같은 분은 무슨 제강회사 회장 장세중인가요? 그 강덕수 전 SK 강세중 뭐 이런 분들 회장 있고 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예, 그분들까지 해가지고 경제를 살린다는 어떤 그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가 안 된 건 조금 아쉬운데 국민 통합이라면 그거까지 내세워야 되는데 너무 몸을 사려가지고 예. 이번에는 안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면 복권 문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년 3월이라든가 올 크리스마스라든가 아마 사면 복권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을 이제 이사직위도 해보게 되면은 예. 이제 붓자는 떼고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정식 이 승계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 근데 그거는요 조금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제일제당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 네. 그다음 삼바라 그러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또 당장 재판 간다고 재판에 출석해갖고 매주 뭐 몇 분씩 나간다니까. 그거는 이제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복권으로 일단 이사회에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이게 항상 그게 재판 때문에 해외 나갈 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좀 아직 족쇄가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삼성 그 부회장 붓자를 떼기는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450조 투자계획, 또 8만 명 고용계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박차를 가할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뭐 가능하죠. 다만 뭐 경제인들에 대해서 4명의 재벌급 그 회장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경제인들을 민생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복권하는 건 좋은데 경제인들이라 해가지고 그동안 뭐 불법적인 승계라든가 재산 불법 행위들 불법 증여죠 뭐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것까지 다 눈 감아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면을 하는 특사를 하는 이 8.15기 때문에 좀 대사면을 통해서 지금 아무리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그 원칙적인 그런 방침을 가지고 좀 분위기를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이재호 뭐 고문도 이야기를 했던데 이 검찰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사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적인 감동이 없지 않느냐. 이런 사면이라는 것은 또 첫 사면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적인 어떤 감동을 주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그동안 지지율 좀 떨어졌다 해갖고 거기에 위축돼 가지고 대선 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되면은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문재인이가 사면을 안 해준 게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대통령 되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실현이 안 되니까 또 일각에서는 좀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떤 그 정치인 대통령이 아닌 예. 검찰총장 출신, 공무원 출신 대통령의 어떤 좀 한계를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 대통합보다도 법률가적 입장에서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이런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면이라는 이게 결국은 옛날에 왕이 모든 권력을 가졌을 때 자기가 뭐 어떤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 용서해주고 이런 건데 저는 그게 앞서서 우리나라 이 경제인들에 대해서 너무 그 업무상 횡령 배임죄 이런 걸로 경제인들을 옥죄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정권의 눈에 벗어나는 경제인들을 혼내주고 그 다음 또 뭐 좀 투자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 또 사면해주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 왔었어요. 군사정권 시절부터. 근데 사실 그래서 미국에는 그 경제인들은 업무상 배임 이런 죄가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배임죄라는 게 이게 참 애매해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A 기업의 돈을 자기 재벌 그룹 내에 속한 A 지금 B 회사가 위험하단 말입니다. A 회사의 돈을 빼서 B 회사를 도와줬는데 이것이 우린 전부 다 배임이 되거든요. 횡령이고. 아 근데 그룹 총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 목적으로 착복했다면 그거는 뭐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라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떤 오너가 조금 좀 전제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전제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이런 거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행위까지 전부 다 처벌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경제인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불쌍해요. 특히 재벌 회장들은 더군다나 권력한테 꼼짝을 못해요. 찍혔다 하면 우리 바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오고 또 검찰에서 공정거래 나오고 수사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대표적인 게 그 80 몇 년인가요? 그 국제그룹 완전히 그거는 해체돼 버렸잖아요. 그룹 자체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사면 복권이나 사면법 이것도 사실은 저는 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그 저기 대통령제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앞서서 이 경제인들이 좀 마음 놓고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개인적인 비리를 위한 범죄가 비리 범죄 같으면 강력히 처벌하되 어떤 그 전체적인 자기 그룹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어떤 그 범죄하고 유사한 그게 했다면은 좀 그 검찰이라든가 좀 여기에서 좀 여지를 둬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이재용 그 부회장 지금 사면 복권해가지고 조금 이제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수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삼성그룹의 발목을 잡아서 벌써 몇 년 동안 이 발목 잡아서 경제가 앞으로 못 나오고 대만 TM 뭡니까 대만 반도체 이름 저도 까먹었는데 T 뭐로 시작하는데 그런 건 앞서 나가가지고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지금 1등 기업으로 됐는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사면 복권에 기뻐할 게 아니고 검찰권 행사, 그다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권력 행사, 그다음 국세청의 행사 이런 게 조금 더 권력이 자제돼야 된다.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 공감을 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특히 수도권 폭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권 3개월 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폭우 피해까지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하느냐 하는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폭우 피해를 줄이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에 아주 먹칠을 하는 얼굴에다가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X칠을 한다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의 재선 의원이고 원내 수석 부대표까지 한 김성원 의원이 이 동작구 사당동의 수해 현장에 나가서 그 복구 사업을 지원한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40여 명 갖고 주호영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뭐 그리고 그 보좌진들도 한 100여 명 나왔고 대규모로 나갔는데 거기 가서 말 한마디, 딱 한마디죠. 그걸로 완전히 그냥 뭐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훼손시키는 이게 뭐
정말 망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 벌어진 거예요. 저는 마음과 정신 상태가 예.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뭐 옛날 탤런트 이름하고 비슷하게 제일 젊으면 그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은 국회의원이더라고요. 예. 저 서울 북쪽에. 예, 경기도입니다. 예, 뭐 지금 말한 거 다 알지만 비 좀 왔으면 사진 찍는데 잘 나와 좋겠다. 예. 비 오는데 막 이렇게 악천후 속에서 구조 활동한다고, 그러니까 예. 지원 활동한다고 애쓴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보여주기, 대표적인 거죠. 예. 이게 왜 나간지 그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구조 활동, 지원 활동보다는 예. 이 사진 딱 잘 찍어 가지고 또 지역구 홍보 지역구에 나 이렇게 열심히 했다. 예. 참, 그래, 이런 분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정말 좀 한심스럽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고 교수님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근을 못 해가지고 사저에서 네. 뭐 전화로 지휘를 했니? 그거 가지고 막 지금 야당에서 난리지 않습니까? 예. 봐라, 청와대 옮겨가지고 지금 이렇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지방자치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재 같은 거는 단체장이 해야 하는 거지.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아니면 구청장, 예. 뭐, 마지막에는 그 지역 주민자치사무소에 사는 거지. 대통령하고 국회는 있죠. 이게 국가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거기에 재난 지역 선포하고 그 다음 예산 빨리 이번 같은 게 추경까지 이제 편성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만일에 그 예산 지원이 엄청나야 된다. 그럼 추경 빨리 편성하고 하는 거지. 국회의원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왜 보좌진까지는 몰고 나가가지고 그 시간에 예? 이거 평가를 평가를 하고 왜 이런 일이 났는지 이번 수해가 뭐 오세이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세훈 시장 문제.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이니까 그랬는데 박원순 전 시장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지금 강남에 지금 문제가 벌써 한두에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는 그 사람들 시장이나 구청장 불러가지고 왜 이런 게 안 됐느냐 청문회를 하고 그 다음 거기에 긴급 지원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대통령은 컨트롤 타워로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나가서 거기서 삽들고 해왔자 이게 아주 지역적인 도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저는 그거는 이제 논외로도 한 말씀 드리는데 이런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나갔던 이유가 결국 사진 찍기 위해서 나간 거고 그 사진 찍는 건 나중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면 더 하기 위해서 나간 거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역전됐지 않습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당에서는 비대위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살려보겠다고 그러는데 비대위 100번 만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이런 국민들 눈에는 김성원 의원의 이 말 한마디가 훨씬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버린 거죠. 그리고 상처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완전히 그러니까요. 바닥으로 떨어뜨린 사실 국회의원들 이렇게 수해 현장, 재난 현장에 나가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나가더라도 이래 좀 국회의원답게 품위 있게 하고 와야지. 그래서 어느 인사는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빨리 국회의원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인데, 당에서 윤리를 연다고 그래요. 근데 윤리 여러 가지 할 게 아니고, 민형배 의원 같이 위장 탈당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진짜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출당을 시켜야 됩니다. 당장 출당을 시켜야죠. 이런 국민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이런 국회의원이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뒤늦게 윤리를 해부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원래 그 의원이 장난기가 좀 있어서 그랬으니까 좀 크게 봐주세요. 왜 이래 자세를 취하고 아니 주호영 의원이 원내 대변인 했죠. 원내 대표 올 때 김성원 의원이 바로 보좌하는 수석 부대표를 했죠.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도 결국 제 새끼
제 자식 감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아무리 우리가 뭐 이거 업참 마속에 해당도 안 합니다. 업참 마속은 열심히 하다 그런 거고 이거는 완전히 그 엉뚱한 말 해야지 그런 거니까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하려면 있죠. 즉시 진짜 거기서 말씀드린 출당을 시켜야죠. 그런데 이 김성원이는 원래 비대위원 시키려고 그러니까요. 점 찍어 놨다는 거예요. 주호영이가. 이런 사람을 비대위원 시켜갖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저는 전에부터 늘 얘기한 대로 없애줘야 할 정당이다. 정신을 전혀 못 차리는 것이고 지금 이 김성원 의원의 그런 실책, 망언 이런 거도고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권성동 의원의 전화 문자 유출 그 실수 이게 얼마나 파장을 가져왔어. 이런 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집권 딱 하니까 오만하고 교만해지기가 뭐 말에 할 수가 없고 이제 점령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윤 대통령 만들었습니까? 대통령 자기들이 만들었나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도움이 별로 안 됐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일어서서 찍어준 맞습니다. 것이지.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지금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는 거지. 국민의힘이 되어야만 국정이 정상화된다. 이런 뜻으로 뽑아준 게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국민의 당원들이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더불어민주당만은 돼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보면 정치인들이 이 되기 전에는 항상 국민의 뜻을 제일 받들고 어쩌고 하지만은 이게 본심이 이번에 아까 말씀 권성동 그 원내대표라든가 이번에 그 김성원 의원 그다음 주호영 의원 이런 사람 말 속에서 있죠. 이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말이 얼마나 마음이 없는 말인가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국민의 뜻을 받든다. 김성원 의원만 해도 있죠. 제대로 된 그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 같으면 이런 말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이런 말은 다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무리 농담이라도 농담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제 것이지.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번에 봉사를 나갔다 이런 경우에 그래도 그런 말하는 중고등학생이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감정을 해봐야 할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람을 감싸고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큰 문제지만 이걸 감싸고 도는 것도 도대체 정치적인 감각으로는 그래서 우리 고 교수님하고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때 이게 정무 감각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갖다가 주위에서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은 나아가서 정치를 한다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어떤 정치적 감각이 떨어져 한 것보다도 그 어떤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어떤 국민을 위한다. 그 다음 내가 어떤 지금 지위에 있다. 이런 걸 완전히 망각하고 내가 최고야. 그 내가 국회의원 되니까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겠어. 이런 오만함이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마음속에 딱 있던 게 그 자리에서 나온 거지. 그날 뭐 즉석에서 한번 웃기겠다고 농담한 거는 농담이라고 너무 심한 농담이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정말 도대체. 그 보좌진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따라간 보좌 낯을 들 수가 없을 그러니까요. 낯을 들 수가 없다. 그렇게 한탄을 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뭐 17일 날 취임 100일을 맞아서 정식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대통령실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내각도 물론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이런 반성이 있는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윤석열 믿어도 되겠다 그런 메시지가 좀 나오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그동안 자신이 있어서 제가 아마 그 작년 경선 때 말씀드렸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뭐 말을 뭐 어떻게 한다 도리도리라든가 했지만 제가 그때 한 말씀드린 검찰 내부에서는 달변가로 소문이 나 있다. 거기서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 오히려 지금 많은 피해를 가져왔거든요. 본인한테. 그러니까 이번 17일 기자회견 할 때는 좀 정제된 모습, 그리고 철저하게 어떤 준비된
이런 걸 보여야지. 그리고 그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있죠. 지금까지 대통령들이 해왔던 거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도스텝 뭐 기자회견 하던 사람으로서는. 그렇지만 도스텝 기자회견이 괜찮을 때는 뭐 그냥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너무 좀 말을 쉽게 한다. 그 다음 아직 확립되지 않은 정책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 정제되지 않은 발언,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도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런 발언이 자꾸 그 나감으로써 국민들한테 자꾸 불안감을 줬어요. 너무 정치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17일 정식 기자회견에서는 좀 대통령이라면 사실 말을 막 여러 가지 가슴 속에 있는 말을 막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이번에 좀 정제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한테 우선 안정감을 줘야 되거든요. 대통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좀 더 심한 게 정치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더 자꾸 불안감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17일 기자회견을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